안녕하세요. 서울시민대학 김나영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사관 연계 시민대학이 찾아왔습니다. 글로벌 시민의 주요 역할인 국민 외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외교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시작해 16개국, 올해도 4개의 국가가 참여해 함께 글로벌 시민의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알아보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에서 오신 한태리 씨.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사는 이태리 여자 한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이름이 스테파니아인데 근데 뭔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이름을 갖고 싶어서 한태리 이름을 지었는데 한국이랑 이태리에 합쳐서 만든 이름이에요. 지금은 한국 산지 8년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 그냥 일반 회사원인데 가끔은 이렇게 방송 활동도 하고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멕시코에서 오신 카를라 아빌라 씨. 네,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온 모델, 배우, 그리고 방송인 카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 혹시 순미호 영화 카밀라 댄자님 있거든요. 아니면 오징어 게임 보디 페인팅 받는 여자예요. 아마 TV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대한외국에서 대한외국인 방송에서 다 접을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오신 이은나 씨. 大家好，我是来自中国的李嫣楠，现在是来韩国的第5年了，然后目前呢在韩国外国语大学读研究生。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이은나라고 하고요. 한국에 온 지 5년 정도 되었고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태리 씨랑 카를라 씨는 모두 한국 방송 출연도 경험이 있으신데 한국에서 사회생활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은나 씨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 외대에 재학 중이신데 혹시 한국 오시기 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혹시 오시고 나서 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도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한국 사람들도 대부분 다 좀 보수적인 줄 알았는데 한국 오고 나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도 생각보다는 보수적이지 않고 약간 오히려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많더라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있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한태리 씨는 한국 오신 지 벌써 8년 되셨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근데 확실히 그때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조금 많이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뭔가 너무 저를 안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오니까 이탈리아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뭔가 이제 사람들이 정이 많고 잘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이탈리아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겨서 한국이 더 좋아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카를라 씨는 어떠세요? 저 멕시코에서 한국인 친구 많았으니까 사실은 한국 문화 조금 알았고 근데 저 도착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제가 스킨십이에요. 멕시코 사람들이 호구도 많이 안 하고 인사할 때도 뽀뽀 하나 하니까 처음에서 조금 차가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잘 알아보고 한국 사람들이 마음 이제 이해했고 신기한 것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맨날 비슷한 것도 많아. 그래서 이제 한국에 변하고 집에 진짜 있어. 집에 마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이 느낀 한국 저도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코로나로 닫혔던 각국의 빗장이 서서히 열리면서 여행도 왕래도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멕시코, 중국 이렇게 세 분의 나라 역시 너무나 매력적인 나라들이라 저희 한국 분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각국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박물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각자가 우리나라의 내가 홍보대사다 하는 마음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탈리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탈리아 하면 다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네스코 유산만 보면 이탈리아가 총 유적지 중에 14%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에서 6%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탈리아 박물관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곳이 어딜까요? 저 바티칸이요. 오. 저도 가톨릭이라서 저기 좀 많이 가고 싶은데요. 한번 안 가봤어요. 못 가보셨어요. 진짜. 근데 갈보니 가봤어요. 그죠. 대부분 이탈리아를 생각하면 바티칸 박물관을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하는 거는 거기는 바티칸인데 왜 이탈리아라고 해요. 바티칸 박물관에 들어가면 르네상스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왜냐면 미켈란젤로의 작품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체 창조 아니면 최후의 심판, 그리고 라파엘로의 작품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수년 동안에 이 교환들이 모았던 그 많은 수십 작품들은 거기 가면 볼 수 있는데, 바티칸이라고 하면 박물관 하나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탈리아 말로 하면 무세이 바티카니라고 하는데, 그게 Vatican and Museums, 그러니까 하나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네, 근데 이 여러의 박물관, 갤러리가 다 한 곳에서 다 합쳐서 만든 곳이에요. 오, 그건 안 몰랐어. 그래서 밖에서 보면 되게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안에 들어가면 정말 그냥 마루예요. 엄청 여기 저기 헷갈릴 수 있고. 라브렌트.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가이드랑 같이 가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도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저는 추천을 해요. 네. 마지막으로 학생이면 이제 그 국제 학생증 가지고 계시면 거기 가서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이탈리아 하면 르네상스 발생지 이제 피렌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티칸 박물관보다는 저는 피렌체가 더 마음에 들어요. 죄송해요. 근데 왜냐면 피렌체 가면 저는 일단은 그 도시가 되게 이쁘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정말 그 르네상스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인데, 피렌체 방문할 때는 저는 오피치 미술관도 같이 방문을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 오피치 미술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술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술관이고, 이제 오피치 미술관을 생각을 하면 메디치 가문도 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메디치 가문이 행정관청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프란체스코 데 메디치가 입창을 하면서 여기에서 많은 작품을 그냥 모아서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엄청 많은 그런 이제 그 메디치 가문이 조금 영향력이 조금 많이 세서 엄청 많은 작품을 다 모아서 이제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좀 처음에 갔을 때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데 너무 커서. 근데 각 층별로 보면 2층에 전시실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스케치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층에 모티첼리 아니면 라파엘로의 작품들을 볼 수 있어요. 가고 싶다. 추천. 그리고 이제 각 층마다 방번호가 있어서 처음에 애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번호 순서대로 그냥 가시면 모든 방들을 다 구경할 수 있고 정말 그냥 편하게 방문을 할 수 있어요. 네. 이야기만 지금 들었는데 저희가 마치 바티칸이랑 그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을 돌아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멕시코로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멕시코 가자.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먼저가 멕시코 들으면 뭐 어떤 생각이 있어요? 뭐
어떤 느낌 알아요? 쿠카라차. 저는 먹는 거 좋아해서 타코? 타코 먼저 제일 타코 떠올라요. 아 이게 배고픈데? 멕시코 하면 또 이제 되게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 있지 않나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인 사람들이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은 나는 한국에서 매운 거 먹고 싶으면 한국 음식 말고 중국 음식 먹어요. 그래요? 마라탕 말씀하신 건가요? 마라탕 괜찮았지. 오, 이거 신기하다. 다 맞아요. 멕시코 좀 매우고 파티도 하고 라 쿠카라차 이거 맞아요. 있는데 이거 다 우리 문화인데 근데 멕시코가 그거만 아니고 진짜 아름다우고 많고 멕시코가 미술관이나 박물관 진짜로 너무 많아. 진짜로 많았으니까 하나 선택 조금 어렵지만 이번 내가 특히한 내 마음에 드는 거 진짜로 많이 좋아하거든요. 미술관 하나 소개할게요. 네. 그럼요. 이번에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 말할 수 있지? 프리다 칼로. 그치? 알아요. 알아요. 그치? 다행이다. 혹시 프리다 칼로 들은 거 있어요? 전 처음 들어봐요. 그래요? 네. 내가 말해줄게.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 둘이가 화가라서 인기 좀 많아요. 둘이가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프리다 칼로 토끼가 빨간, 파란색 색깔 완전 아름다운 그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 페인팅 볼 때가 그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혼자 그림하고 내 마음이 있어. 진짜 그 보면 멋있네.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해서 그 프리다 칼로 원래가 자기가 페인팅, like 셀프 그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하고 파란색에서 바로 이 집에서 멕시코에서 가면 코야칸에서 볼 수 있어요. 코야칸 하면 여기 이 카사 아술 파란 집이에요. 여기서 프리다 칼로랑 디에고 리베라 같이 살았어요. 아 진짜 집이에요? 진 집이에요. 이제 미술관인데요. 진짜 아름답고 근데 인기 많았으니까 예약 필요해요. 그거 조금 아쉽지만 진짜 한 번에 멕시코 시티 거약한 가면 곧 가야 돼요. 근데 미리 예약해주세요. 여기서도 프리다 칼로가 그 집에서 프리다 칼로 스튜디오 있으니까 프리다 칼로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있으니까 인기도 많고 세계에서 제일 인기 많은 화가가 멕시코인 프리다 칼로예요. 그리고 디에고 리베라도 인기 좀 많죠. 네. 네. 남편 그 디에고 리베라가 수집한 그 네. 유물을 전시한 박물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네. 아니와 칼리 뮤지엄 발굴무관. 아니와 칼리 발음 어렵지만 아나와 칼리. 여기서 환상적으로 작은 피라미드 모양 건물 외국은 독특한데 디에고 리베라가 수집한 엄만 점의 거기에 유물들에 전시하고 있으면 곧 한번 돌리면 좋겠어요. 보면 진짜로 가보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좋아요. 사실은 과다라하라 사람이지만 멕시코 시티가 그냥 여행으로 많이 갔다 왔어요. 내가 미술관 박물관 많이 좋아하니까 그냥 내 집에서 심심하면 비행기 타고 그냥 먹어요. 아 진짜로? 그리고 또 멕시코 하면은 카리브해 에메랄드빛 바다. 제 칸쿤을 또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마야 문명을 간직한 박물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여기 칸쿤이에요. 네. 칸쿤. 네. 그 바닷가. 칸쿤 바닷가. 맞아요. 칸쿤 알았어요? 네, 알고 있어요. 칸쿤 인기 많죠? 저기 칸쿤에서 진짜 뜨거운 햇빛도 있고 바닷가 아름다워요. 근데 미술관 진짜 좀 많아요. 호텔 션에서도 호텔 어떤 거다 여기서 안에서 그 호텔 안에서도 그 박물관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칸쿤에서 인기 많은 거 산미겔리또 있어요. 산미겔리또도 조금 인기 먹고 가면 좋죠. 네, 아빌라 씨의 이게 살아 숨쉬는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그동안 좀 알지 못했던 멕시코의 새로운 매력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밀접한 나라인데요. 바로 중국이에요. 또 중국 하면은 인구가 14억 명.
그리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영토의 나라인데 다양한 문화와 예술, 종교 이렇게 공존하는 매력적인 곳일 것 같아요. 너무나 방대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서 한 번에 다 알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국에도 10대 박물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중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비교적으로 쉽게 빠르게 알고 싶으시다면은 중국의 10대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요? 일단 중국의 10대 박물관 중에서 산시 역사 박물관, 난징 박물관, 사인 박물관 이렇게 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특히 중국의 옛 도읍이었던 산시성의 서안은 다나라 시대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 번성한 도시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역사적 유물도 상당합니다. 산시 역사 박물관은 성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서안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구석기 시대를 시작으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약 100만 년의 역사가 담긴 약 37만 점의 소장품을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1983년부터 지기 시작해 1991년 설립 이후에도 10년간 계속해서 확장을 해왔는데요. 2001년에야 완공을 했는데 월관에서부터 이 사진을 보시면 월관에서 느껴지는 규모가 엄청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일단 중국인들도 역시 서안에 여행을 가면 꼭 방문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왕조가 서안 일대를 소도로 삼았기 때문에 구법금 문화재도 상당히 많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개해주신 그 박물관에서 특히 이거는 꼭 보고 와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층별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제2전시실에는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비롯한 거대 중국의 운명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제2전시실에는 중국 운명의 꽃이 피웠던 진나라와 한나라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크로드를 통한 교역과 관련한 유물, 진시 환웅에서 발굴된 유물, 초기 불교 예술품들도 전시되어 있고요. 특히 진시 환웅에서 발굴된 빈마용들의 표정을 보면 각각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것도 역시 당시의 섬세한 중국 예술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상징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제3 전시관에는 장회 태자묘에 그려진 벽화 예빙도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회 태자는 거종과 측천모후의 둘째 아들 이현이라는 인물입니다. 태자의 책봉도 있지만 어머니인 측천모후에 의해 폐위돼 사천으로 쫓겨나다가 자살한 배운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일단 중국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측천모후와 관련한 스토리를 미리 속지하고 가신다면 더욱 드라마틱한 관람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뭔가 역사 여행까지 갔다 온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세 나라의 문화와 예술,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축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를 좀 포함해서 저희 세 분이 모두 여성분이셔가지고 축구에 좀 관심이 있을까 하긴 하는데 마침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하고 있죠. 맞아요. 전 세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축구. 각 나라의 축구 사랑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탈리아는 어떨까요? 일단은 제가 어릴 때 축구를 했어요. 아, 그래요? 의외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탈리아 남자들이 다 축구를 했을 거고 저는 그냥 호기심이 많아서 축구를 하다가 피겨스케이팅으로 넘어갔지만 아무튼 그만큼 사랑이 넘쳐요. 축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탈리아 축구 국가대표팀은 아주리 군단이라고 하는데 엄청 못 쳐요. 피파 월드컵에서 우승을 4번 했고 그리고 유로피언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2번 했고 그리고 1936년에 올림픽 축구 금메달을 차지한 세계적인 강호입니다. 오. 이탈리아 강해. 그리고 우리는 유럽에서 5대 리그가 있는데 그 중에는 하나가 세리아예요. 그 세리에는 이탈리아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강국인데
그렇게 엄청 좋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러시아에서 월드컵에서도 못 들어갔고 이번에 또 월드컵에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는 축구인데 요새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른 나라한테 우리가 그래도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알았는데. 이제 이탈리아 선수 개별로 보면 높은 기량을 가진 훌륭한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도 골키퍼 포지션을 갖고 있는 잔루이지 돈나룸마라는 선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돈나룸마는 지난해 유로 2020에서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이끌려면 대회 최후 선수로 뽑히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이탈리아 사람들도 엄청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아, 이번에 우리 월드컵도 이긴다. 하지만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우리는 그냥 다른 나라들은 응원하는 입장으로 우리 쿠키 비슷해요. 아니요. 대한민국. 네, 그렇군요. 역시 이탈리아 하면은 워낙 축구 강국이라서 당연히 이번 카타르 월드컵 활약도 기대했는데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저희 마음은 하나로 뭉쳐가지고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은 북미의 축구 강국이죠. 멕시코. 이번 카타르 월드컵도 상당히 기대되는데 멕시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FIFA 랭킹에서 우리 14, 13? 13위로 돌아갔어요. FIFA 랭킹에서.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고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C조 내 이름? C? C조 동참됐으니까 근데 제 기창 도끼도끼 두근두근 게임 하나 있어요. 아르헨티나랑. 지금 우리 걱정 하나 있어요. 우리 라울 히메네즈가 조금 다쳤으니까 어떡하지 고민이지만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이르빈 로사노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 선수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우리 할 수 있지. 그 나폴리 팀에서 골 3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승리했어요. 그 팀에서. 그래서 그냥 맞지. 우리 이르빙 있으니까 괜찮아요. 갈 수 있어. 그리고 이거 신기도 있어요. 멕시코가 월드컵 2번에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뒤고 2번에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알거든요. 1970년 월드컵 하나고 그리고 10년 후에 1986년 네, 다시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 멕시코가 그냥 이렇게 짧게 다시 월드컵 호스트 했으니까 좀 신기하다요. 역시 유럽과 북미의 축구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중국의 축구 열기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중국은 아쉽게도 이번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최초로 추진한 후 이제 거의 5회 연속 불발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국 프로리그인 슈퍼리그에 이르만 되면 알만한 세계 각국의 유명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마르첼로 리피를 대표팀 감독으로 오랜 기간 선임했고요. 그다음에 슈퍼리그의 세계적인 명장들은 클럽 감독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 승리의 주역 히드킹 감독도 중국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영입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 지도자 중에도 축구에 열정적인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살아생전 축구를 엄청 좋아하기로 유명했던 뜬샤오핑의 서원 중 하나는 중국 축구 국가 대표팀이 피파 월드컵에 나가는 것이었고 현재 중국 주석 시진핑도 축구광으로 엄청 유명합니다.
실제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 축구 국가 대표팀을 유서했고 많은 투자와 지원을 했습니다. 그 덕에 중국 슈퍼리거라는 거대한 축구 리그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피파를 비롯해 전 세계 많은 축구 관계자들이 진심으로 중국 축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축구가 흥하면 그만큼 축구 시장도 커지기 때문이겠죠. 2016년에 피파 회장인 자니 맞아요. 인판티노가 피파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48장으로 늘리겠다고 한 배경으로 중국의 월드컵 진출을 뽑을 정도니까요. 오. 맞아요. 기대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축구와 관련된 각국의 문화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물론 이제 경기인 만큼 승패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희 축구로 연결된 전 세계의 축제인 만큼 모두 한 마음으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한층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희 오늘 출연해주신 세 분의 소감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자유롭게. 일단은 저는 멕시코는 알고 있었던 거는 별로 없어서 거기에 되게 뭔가 가고 싶은 박물관이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정말 언젠가 이제 멕시코 꼭 가보고 싶고 그리고 중국도 되게 가깝지만 아직까지 뭔가 그런 이제 가면 내가 거기에서 이제 방문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관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언어 때문에 안 통할까 봐. 근데 많은 정보를 주시니까 거기에도 있는 박물관도 너무 궁금해졌어요. 일단 걱정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네. 박물관도 언어 따라 있어요? 다 그래요? 있으니까 박물관 가야 되겠다. 다행이다. 그러면 중국에서 오신 은나 씨는 혹시 오늘 소감이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중국에서 방송 촬영 좀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처음이어서 저한테는 너무 재미있고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이탈리아랑 멕시코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일단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시민대학교 관계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며 일단 다음에도 이런 기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한 번 또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카를라 씨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촬영이 재밌고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나는 바티칸 조금 알거든요. 나 가톨릭이라서 가톨릭 스쿨도 다녔으니까 조금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그 라비린트 몰랐어요. 신기가 가고 싶어요. 네. 다음에 또 봐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글로벌 시민으로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오늘 시민대학 글로벌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